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10개로 늘어나는 영재학교 알아보기라는 새해 첫 번째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입시뉴스 소중한 교육 소식들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10개로 늘어나는 영재학교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이혜용 소장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공약 국정과제였던 AI 영재고 설립, 충북 카이스트 부설 AI 바이오 영재고, 그리고 광주에서는 지스트 부설 AI 영재고 이 두 개 지역에서 유치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두 학교는 2025년 혹은 2026년 사이에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영재학교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이 기사에서 함께 다루고 있었는데요. 1번, 영재가 이렇게 많다고요? 영재학교 8개 학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800명가량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20개 과학고등학교에서 매년 1,600여 명 모집하고 있는데 이렇게 영재의 의미가 퇴색될 정도로 많은 학교들이 영재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이 학교들이 지금 잘 운영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었고요. 두 번째, 이공계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또 관리하기 위한 이 영재 학교 키워놓으니까 의대로 간다. 계속되고 있는 이 의대 진학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도 입학 전형이 영재학교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교육이 조장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기사에서 같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세 번째, 지역 이기주의적 관점으로 지정된 설립 추진이 아니냐. 충북과 광주가 지역 내에 과고 혹은 영재학교 이렇게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유로 영재고등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충북은 충북과고, 광주는 영재학교인 광주과학고를 운영 중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재고를 설립해야 한다라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이렇게 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 특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재학교는 자율적인 학교 운영이 특징이고요. 무학년제 졸업학점제, 대학 학점 선이수제, AP 등을 시행을 하고 있고 수학과학 특정 분야의 연구와 실험 중심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학고는 국가교육과정에 따라서 전문교과와 기본교과의 이수 단위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수학과학 심화교육 그리고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와 영재학교에는 과학인재 양성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수학과학 수업의 내용이나 수준, 교재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라고 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에서 왜 AI 영재고가 필요한지에 대한 주장을 한번 들어보면요. 충북은 AI 활용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등을 중점 육성을 하면서 AI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광주는 지스트나 인공지능 사관학교 등에서 AI 전문 인력을 배출을 하고는 있지만 초, 중 등 과정,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이 없어서 이른바 인재 양성 사다리가 단절된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고등학교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또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도 지적되었죠. 의대 진학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2022학년 대입에서 총 257명의 과고 학생들이 의학 계열에 지원을 했다. 서울대 및 지방거점 국립대 9개 학교의 의학계열, 의대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영재학교 학생이 의학계열에 합격했다라는 자료도 김병욱 의원실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폐쇄적 입시 행태의 사교육이 조장되는 문제, 이것도 해결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에는 입시 실적이 비공개, 또 학교별 당해 연도 전형의 기본 계획 역시 비공개인 상태입니다. 또한 영재고등학교의 입시 전형은 지필고사와 창의력 캠프 전형까지 포함이 되고 있어서 최대 사교육 유발 전형이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기사대로 한 번씩 보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8개인데 여기 기사에서 숫자로 800명, 1640명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전체 산업에서 보면 그러니까 박사과정 이상의 고급 인력이 한 1년에 5천 명 정도의 수요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선호하는 게 국책연구원, 그다음에 대기업의 부설연구소,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박사 후 과정 이런 걸 하는 친구들이 한 5천 명 정도 필요하고 보통 박사 과정 마치고 나름 그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면 한 연봉이 5천 정도 되는 선의 인력이 그 정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뭐 부족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과거 영재고가 너무 늘다 보니 실력이 없는데 이제 영재고나 과거를 가는 친구들까지 흡수가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약간 자기 자존감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재학 과거를 갔어. 그럼 자기가 영재인 줄 알아. 근데 사실 인원이 늘면서 아닌 경우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꼭 고등학교에서 일해야 되냐. 그냥 대학에서 예를 들면 내가 대학 4년제 대학 가가지고 생물을 전공하다가 대학원도 생물에서 뭘 해보고 싶어. 그러면 뭐 거길 나온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 이 친구들은 너무 어려가지고 어린 나이에 본인이 영재라는 착각을 이렇게 각인하면서 실제로는 사회에 잘 적응을 못하는 케이스도 생긴다. 그게 이제 오히려 비판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대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여기서 얘기했듯이 폐쇄적인 입시 행정 이게 문제인데 저는 이제 2단계에서 지필고사 보는데 이걸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필고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부터 수학만 하는 거야. 그래서 국어 실력이 늘어야 될 감수성이 예민한 그 중학생 시기에 아예 국어하고 담을 쌓는다거나 영어를 또 뒷전으로 미룬다거나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균형 발전을 하지 못하는 폐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데 수학도 잘하면 우리가 영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학원에서 가둬놓고 영어도 못하게 하고 국어도 못하게 하고 수학만 반복 훈련시켜서 그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된다. 이게 사교육이거든요. 그래서 2차 필기시험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중학교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그 내신 성적하고 그다음에 이제 캠프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서 면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과거는 사실은 없어졌거든요. 시험이. 과거는 필기시험 없어졌고 1단계가 내신 학생부로 1차가 통과되고 나면 면접을 해요. 그런 식으로 영재고도 바꿔야 된다. 근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게 영재고 8개는 지금 교육부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가 야 하지 마.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의대 진학 문제보다는 그 2차 시험에 있는 필기 시험을 폐지하는 게 가장 영재 교육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그 대학들이 과거생들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수학과학을 못한다가 아니고요. 그거밖에 못한다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소통 능력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 근데 거기다 이제 2개가 더 늘면 뭐 1,000명 되는 거 아니에요? 영재가 1,000명. 와, 우리나라 학생은 맞네요. 줄어가지고 지금 난린데 아니면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영재일지도 모르는 학교 이렇게 해야지 아예 영재학교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니까 이 메타인지에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을 비교해 보면 영재고랑 과거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과거하고 영재고 제일 다른 게 아니 맨 아래 보면 조기 졸업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학제로 보면은 영재학교 시험이 일찍 봐요. 여름에 합격자가 발표되고 거기서 떨어진 친구들이 나중에 과거를 가는 거야. 그러면 어디가 세요? 구조적으로 보면 영재고가 세잖아. 영재학교가 근데 영재학교는 조기 졸업이 없어요. 그래서 영재학교 애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 배워야 돼. 근데 과거는 조기 졸업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1학년만 다니고 졸업하는 셈이에요. 1학년만 다녀서 성적이 좋으면 2학년 때도 그냥 입시 준비만 하다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안 다녔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과거 조기 졸업은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재학교도 조기 졸업이 없는데 과거가 굳이 저걸 해가지고 파행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뭐 1년 일찍 대학을 간다고
뭐 인생에 꽃이 피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문제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수학 K에 뭐 경시대회 한다고 하고 국어 영어를 등한시하면서 입시 준비만 하다가 영재학교 준비를 하겠죠. 과거 준비만 하는 친구는 없어. 그래서 과거를 떨어진 아픔을 잠깐 딛고 과거에 면접 봐서 붙었는데 1학년 때 또 내신 잘 따기 과거는 등급제거든요. 등급이 나와요. 그거 1학년 내내 1년 내내 그 과거 내신 대비만 하다가 2학년 때 바로 졸업해가지고 대학을 가. 나이도 어리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이공계 특성상 그러고 대학을 가면은 또 전공만 공부할 수도 있고. 계속 이렇게 굉장히 파고들어가는 그렇죠. 굉장히 폭이 좁은 학생들이 양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거는 심각하게 교육부가 통제할 수 있는 건데 난 왜 안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부가. 이 조기 졸업이라는 제도 자체는 그럼 왜 원래 일반고도 있어요. 일반고도 조기 졸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학교장이 지정하는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성적이 어느 정도 되면 조기 졸업의 자격을 주는 거야. 근데 일반고들은 안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제대로 공부해야지 나중에 수능도 볼 수 있고 제대로 공부해야지 대학 가서 문제도 없겠다가 일반적인 거. 근데 과거는 그걸 계속 무리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초기에는 이제 초기에 과거가 한 몇 개 안 됐을 때 그때는 조기 졸업이 당연한 거지. 왜냐면 한국 전체에서 천재 200명을 모아놨어. 그 중에 50명, 40명은 정말 천재들이 있어. 니네 일찍 졸업해란데 지금 뭐 동네마다 과거가 있는데 그 모든 학교가 옛날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게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대를 가는 문제는 그 저는 모르겠어요. 영재고에서 의대 가는 거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의대도 이과니까. 뭐 약대 같은 경우는 가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대 가는데 영재고가 불리하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중학교 사교육 업자들이 잘 모르니까 마치 영재고 가면 의대 가는데 유리한 것처럼 현혹시켜서 의대 가래를 그 자리에 끼워 넣으면 들어간 학생은 일반고 갔을 때보다 의대 가는데 2배쯤 힘들게 헐떡헐떡 하고 안 되면 재수까지 해가지고 가게 하고 정말 의대 갈 생각 없이 이공계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은 그 자리를 못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왜곡시키니까 문제라는 거지. 솔직히 뭐 영재고 이과 학생이 의대를 가든 이건 사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두 가지 바보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영재고 가면 의대 가는 거가 한 3배, 4배 힘들어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영재고가 서울 영재고인데 서울 영재고를 그 어렵게 간 친구들 중에도 전교 몇 등 안에 들어야지 의대를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이 친구가 영재고를 안 가고 동네 일반고를 갔어. 그럼 그냥 1등 하는 거잖아. 거저 1등 하고 또 수능 공부 사부작 하면은 수능 최저도 맞춰서 영재고 갔을 때에 비해서 거의 5배 가까이 편하게 의대를 갈 수 있는데 애는 개고생을 하고 의대를 가고 또 영재고 공부가 의대 공부랑은 또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영어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통 능력이 또 무지 중요해. 근데 이제 여기 가서는 자기가 재밌는 공부했잖아. 실험 위주로 하고 다양한 토론 방식으로 했는데 의대는 그런 게 있어. 가서 열심히 뼈 외워야 되고 막 이런 거 해야 돼.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굳이 그럴 리가 있냐 이런 문제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는 거야. 내가 100명 뽑는 영재고에 내가 의대 갈 친구가 안 가면 101등으로 떨어졌던 친구가 영재고를 가서 본인이 생각하는 AI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길을 오히려 막는 세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걸 우리가 뭐 사교육업자들을 욕을 할 수도 없고 자기가 5배쯤 힘들게 의대를 가겠다는데 그걸 욕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 모든 키를 쥐고 있는 건 2차 필기 시험을 없애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그 특목 영재고를 표방하는 사교육 업체들이 그 우리 어린애들 10살에서 한 15살밖에 안 되는 애들을 세뇌시키고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 게스라이팅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봉쇄하는 게 맞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본인이 역량을 발휘하면 그걸 면접을 통해서 키우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영재고도 반성을 해야 될 게 있다. 시험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 뽑으려고. 그럼 영재고가 아니지. 그러니까 기준 넘는 그러니까 내신
중학교 내신으로 기준이 넘는 선수들을 선발을 해서 면접에서 우리 학교 취지에 맞는 토론 발표 능력이 있는 애들을 모아가지고 3년간의 기간 동안 수업 방식으로 승부를 해서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그러니까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훨씬 영재에 가까운 친구들로 만드는 게 영재고의 본분이다. 그러려고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온갖 특혜를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죠. 한국에서 수학 문제 제일 잘 푸는 애를 뽑아가지고 자기들은 별로 노력도 안 하면서 우수한 애가 나왔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이런 몇몇의 어른들의 욕심들이 여기에 작용을 하면서 고생은 이제 애들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재학교를 그렇게 개고생해, 영재학교의 교육과정 자체가 대학교과 선행학습하는 거거든요. 네. 선행학습을 했어. 그 서울대 가. 그럼 서울대 가서 또 해요, 그걸. 선영대수 배우고 갔는데 또 선영대수를 해.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아이들이 그걸 미리 접할 수 있는 애들은 미리 접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창의력이라든가 자기 역량을 확 키우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근데 그걸 굳이 한 3,000명 되는 친구들이 동일 반복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재학교에 가더라도 미리 좀 생각을 좀 잘 하고 진학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영재학교 가서 이제 뭐 인생의 쓴맛을 보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낙오되는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재학교가 의외로 진도도 빨리 나가고 학교에서 뭐 보완제 이런 게 없어요. 예를 들면 거기 가면 물리 1, 물리 2 일반고는 물리 1, 물리 2 하잖아요. 네. 그럼 물리 1, 물리 2, 물리 3, 물리 4까지 해. 근데 이제 한 번 물리 1을 할 때 못 알아듣거나 이러면 학교가 얘를 보완을 해주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계속 그냥 진도를 쫙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사교육이 일반고처럼 뭐 안 되면 과외라도 한다는 거 이런 게 불가능해. 나오면 주말마다 학원 다니고. 이게 대치동 가면은 그 영재고 과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내신 사교육 업체들이 성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 다니기 바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백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나 아이들이나 신중하게 고민해야 된다. 가서 내가 이 취지에도 맞고 그런 측면으로 가는 건 좋은데 과연 가서 중간 이상 할 수 있냐 아니면 그런 내부 구조를 좀 이해하고 가냐. 왜냐하면 서울대 처음 입학한 학생들이 뭐 자살 충동부터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왜 느낄까요? 서울대 갔는데. 서울대 오면 난다 긴다는 친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잘 난 줄 알았는데 좀 그렇죠. 그런 거기 가도 꼴찌가 타이가? 있는 거야. 그 서울대가 내신이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갔는데 나는 1등 뭐 이래서 갔는데 가봤더니 꼴찌야. 나는 몇 등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야. 근데 그런 건 충분히 사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조직에나 꼴찌가 있어. 근데 그런 경험을 못 해본 그렇죠. 친구들이. 근데 이제 이 영재고 간 친구들은 더 못한 거야. 초등학교 한 4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쳇바퀴로 영재고. 돌다가 주변에서 다 칭찬 들은 거지. 네가 영재가 아니면 누구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갔는데 가보니 막상 꼴찌야. 그리고 못 알아듣겠어. 이 멘탈이 깨지는 거죠. 근데 이게 대학생 20살이 넘는 성인이 된 대학생도 힘든 거를 이제 17이잖아요. 그런 친구가 기숙사에 처박혀서 과연 이걸 견뎌낼 수 있을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무턱대고 늘리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충북에서 늘렸고 광주에서 늘렸잖아요. 그럼 저는 충북 애들만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남아 그리고 있으면서 공약도 자기네 공약인데 그러면 충북에 뭐 괴산군에 숨어 있는 곳곳에 있는 천재들을 발굴해서 영재들을 발굴해서 키워야지. 그냥 손 안 대고 서울에 대치동에서 사교육 받은 애를 뽑으려고 그런 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영재고는 저는 좀 더 명확하게 지역 인재를 확대하고 자기 지역 학생을 적어도 한 70% 이상은 뽑아야지. 저 세금을 누가 내는데 충북이면 아마 충북교육청에서 줄 거예요. 광주면 광주교육청에 주고. 근데 자기네 돈을 들이고 자기네 땅을 들여가지고
서울애를 키워? 뭐 10대조 할아버지가 광주 출신이야? 뭐 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서울, 경기 이제 각각에 있는 그 영재학교들은 저는 지역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그 자기 지역의 학생들이 그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거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과거는 솔직히 조기 졸업 문제하고 실제 3년간의 아이들 수준에 맞는 내실 있는 교육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하는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뭐 저는 당장 폐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양성이 있는 게 좋고 뭐 공부를 좀 중학교 때 좀 못했더라도 나는 과고를 가서 자극을 받고 당장 서울대 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 내가 충북이야 영재고를 갔어. 근데 나는 충북대 가서라도 AI 관련된 걸 공부하고 싶어. 이런 거 되게 좋잖아요. 근데 우리 영재고는 그냥 무조건 서울대랑 가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역시 서열화하는 거가 문제인 거지. 그런 친구들을 해가지고 제가 충북 도지사면 그럴 것 같은데 충북대에 AI 특성화과를 만들고 조기 출신들을 받아들이고 그 친구들이 대학원까지 가서 지역 내 기업이나 이런 거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게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 늘어나는 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영재학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